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로봇 사업이 성공하면 기업 가치는 과연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로봇 가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제 정확한 목표 주가를 산출하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미래 가치가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히 좋다, 뭐 로봇이 엄청 뭐 주가를 끌어올릴 거다, 뭐 이런 이야기 말고 그냥 실제로 이제 가격이나 원가, 마진율 이런 것들을 한번 가정해보고 아직 뭐 계약 구조나 이런 것들은 아직 나와 있는 게 잘 없어요. 그래도 이제 이 투자 판단을 위한 이제 참고로 할 만은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구독 버튼 한번 눌러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의 로봇 가치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현대자동차는 로봇 파운드리 기업으로 이제 변화를 하게 되는 거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추에이터 같은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이제 아틀라스의 판매 이익인데요. 이 로봇을 얼마나 많이 판매할수록 이제 수익이 생기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공장 자동화 효과인데요. 제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 공장 자동화, 인건비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나 현대모비스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 대신에 휴머노이드를 배치를 했을 때 얼마나 기업 가치가 상승할 수 있을지 뭐 살펴보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 가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틀라스의 판매 이익 위주로 하는데 사실은 이제 현대차는 로봇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스팟도 있고 뭐 모베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가장 기대하고 있는 아틀라스 기준으로 계산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한번 어느 정도 가치가 될 건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틀라스 양산 로드맵인데요. 지금이 2026년인데 일단 뭐 밝혀진 거는 2028년도에 3만 대가량 로봇 생산 체계를 한번 뭐 만들어 보겠다고 했어요. 그럼 이 3만 대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요거는 아마 조금 있으면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3만 대는 전부 아틀라스일까? 이거는 뭐 전부 아틀라스가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현대차 그룹이 발표한 연간 3만 대는 공식적으로 아틀라스 3만 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로봇 3만 대라고 했지만 저희는 이제 아틀라스 3만 대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다른 숫자들도 조금 이해하시기 편하게 숫자를 조금 편하게 바꿔서 계산을 해드렸어요. 그 점은 조금 알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대차는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냐? 현대차는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로봇 제조 플랫폼으로 변신을 하게 되는 건데요. 기존에 생산하고 있는 이제 자동차 양산 역량에 로봇 파운드리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회사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차의 로봇 가치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거는 첫 번째는 이제 로봇 파운드리로서의 이익이에요. 기존에 이제 완성차를 생산하던 이런 레퍼런스나 기술에서 이 완성차 다음으로 이제 휴머노이드나 로봇을 이제 생산하게 되면서 대당 얼마씩 이익을 가져가는 뭐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공장 자동화 효과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휴머노이드를 생산하게 되면은 사람이 일하던 부분에 그대로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장의 모습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도 그대로 공장이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게 장점인데요. 그럼 이렇다 보니까 이 인건비를 많이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뭐 자를 수는 없으니까 신규 채용을 줄이고 이제 휴머노이드 투입을 늘려가면서 이제 점점 공장 자동화를 파동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줄어든 인건비는 이제 대부분이 영업이익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 가치 상승에 조금 큰 효과가 생길 예정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인데요. 현대차나 직접 가지고 있진 않지만 이제 법인을 통해서 가지고 있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 등과 같이 만든 법인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이 가지고 있는데 그 지분 가치도 이 현대차의 기속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요거까지 이제 반영을 해서 오늘 현대차의 가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현대모비스의 로봇 가치인데요. 뭐 현대차와 큰 차이점은 없지만 이제 현대차는 이제 완성된 로봇을 생산한다는 거고 이제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부품 업체 시절과 마찬가지로 이제 액추에이터 부품을 이제 납품을 하는 납품업자, 부품업자가 되는 건데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현대모비스 공장도 자체 공장 자동화 토가시 시키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가치까지 반영해서 현대모비스의 가치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틀라스의 가격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제 원래의 아틀라스의 가격은 대략 2억 원 정도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오늘은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 1억 원으로 이제 낮춰서 반절이나 낮추긴 했지만 이제 양산이 진행되면은 이 아틀라스의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1억 원으로 계산을 한다고 해도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정을 했는데요. 이제 판매가는 1억 원으로 방금 전에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회사별로 마진은 10%, 그리고 액추에이터 비중은 보통 50%에서 뭐 많게는 70%까지 본다고 하는데 50%로 이제 예상을 하고서 계산을 해봤고요. 연간 생산은 3만 대가량으로 28년 기준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틀라스 판매 수액 1억 원은 어떻게 나눌까? 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1억 원의 아틀라스를 판매합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납품을 이제 마진을 10%라고 치면은 9천만 원에 납품을 하겠죠. 그럼 이제 제조 원가가 현대차 입장에서는 8,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계산을 좀 편하기 위해서 아까 900만 원이 사실은 이익인데 1,000만 원으로 제가 조금 올려서 잡았습니다.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아틀라스 한 대를 팔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00만 원을 벌 수 있고요. 현대차도 1,000만 원을 벌 수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액추에이터 비중이 1억 원의 50%인 매출이 5천만 원 정도 발생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거의 10%인 500만 원을 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모비스는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제 액추에이터가 부품이다가 보니까 한 번만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동일 액추에이터를 추가로 이제 납품을 하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는 점, 요 점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지금은 이 알파 부분은 따로 계산은 하지는 않았고요. 요게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산정하는 것보다 현대모비스의 가치는 더 높을 수 있다. 연간 3만 대가 이제 현실화가 되면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기준으로 매출은 3조 원, 현대차는 2.7조 원, 현대모비스는 1.5조 원 플러스 알파의 매출이 발생하고요. 자, 그럼 이거를 연간 이익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면은 제 가정 마진 아까 이야기했듯이 10%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3천억, 현대차 3천억, 현대모비스는 1,500억 플러스 알파가량을 벌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이제 로봇 기업이다 보니까 PER을 멀티플을 30회까지 사실은 더 적용할 수도 있죠.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 다른데 30회에서 사실 많게는 시장이 좋으면 40회까지도 적용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30회를 지금은 적용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로봇 사업만으로의 추가 가치가 현대차 기준으로는 약 10조 원이고요. 현대모비스는 약 5조 원 플러스 알파,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약 10조 원가량이에요. 그럼 이게 현대차의 시가총액이 10조 원이라는 게 아니라 현대차의 기존 가치에서 10조 원을 추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거를 계산했더니 이제 10조 원의 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저희는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게 이제 공장 자동화 관련인데요. 현대차 그룹의 이제 직원들의 평균 급여가 이제 1.3억 원, 1억 3천만 원가량이고요. 직원 수는 약 7.2만 명이라고 했을 때 이 전체를 전부 다 휴머노이드로 교체하기는 조금 솔직히 어려울 것 같고요. 뭐 노조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게 쉽진 않겠지만 만약에 직원 1만 명의 업무가 휴머노이드로 교체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자, 1만 명의 업무가 이제 휴머노이드로 전환이 된다면 이제 단순 급여만 기준으로 했을 때 1.3조 원가량이 1년에 이제 절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절약이 된다는 거는 이 전부가 영업 이익으로 증가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뭐 감가상각이라든지 다른 정비 부분 이런 부분이 들긴 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영업 이익은 증가하게 되는 건 맞아요. 자, 그러면 1만 대 배치를 했을 때 만약에 기존의 전통 완성차 기업으로 봤을 땐 PER 6배 정도면 저기 많이 주는 거거든요.
5.5배 정도가량 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자, 근데 그 중간 이제 로봇으로 봤을 때는 뭐 20배, 즉 아까도 했던 것처럼 30배로 줄 수도 있는 거죠. 30배도. 그리고 그 사이에는 뭐 10배 줬을 때 이제 뭐 10조 원, 6조 원, 20조 원가량의 이 영업이익이 1조 원 늘었는데 시가총액은 요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6조 원에서 20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는 건데 20조 원도 사실은 이제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자, 그럼 이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거는 이제 완성차 기업으로 봤을 때는 최소 6조 원, 그 다음에 이제 로봇 밸류로 봤을 때는 20조 원까지 늘어날 수가 있다. 자, 그럼 두 번째 거는 요렇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봤고요. 현대 모비스도 사실은 이렇게 직업 연봉이라든지 이런 건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해서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시가총액 증가분은 같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용을 줄이게 되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그대로 영업이익률 상승, 영업이익으로 전부 다 반영을 할 수 있는 선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우리 자동차 말고 이제 로봇도 판매하기로 했죠. 자, 그럼 이 로봇의 가격 경쟁력도 강화시켜서 기업의 펀더멘탈 측면 쪽에서 강화되는 성장하는 기업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긍정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최종 지분 구조인데요. 이제 원래 이제 HMG 글로벌이라든지 이런 정의선 회장 현대글로비스의 비율이 요거보다 조금 맞았었는데 이제 소프트뱅크가 스톱션을 행사하면서 이제 지분 구조가 조금 변경됐어요. 그래서 HMG 글로벌이 5%가량 지금 들고 있는 거고요. HMG 글로벌의 지분 구조 살펴보면은 이제 현대차가 49.5%, 기아가 30.5%, 현대모비스 20%가량으로 약간 지분 차이가 조금 크기 때문에 현대차에 반영이 되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가 현대모비스보다는 더 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가 100조에서 200조라면 이제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에 어느 정도나 지속이 되냐. 이게 지금 비상장이기도 하고 지분이 직접적으로 들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인이 들어가서 할인을 한 반절 정도 혹은 그 이상은 조금 들어가서 이제 본다면 약간 28에서 56조 원가량, 그리고 여기는 11조에서 23조 원가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 부분을 다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현대차의 2028년도 최종 가치를 시나리오별로 한번 살펴보면은 조금 보수적으로 살펴보자면 기존 완성차의 가치는 약 60조 원으로 제가 봤어요.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11.5조 원가량 나오고 있고 원래 완성차는 점유율 싸움인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PER을 멀티플을 높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적절하게 줘서 한 5.5배 정도 가량 준다고 했을 때 60조 원 가량으로 봤고요. 이제 나머지 것들이 이제 로봇 가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 고요. 이렇게 파운드리, 공장 자동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가치까지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시가총액이 이제 96조에서 120조 원가량인 거고요. 공격적인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이제 106조에서 150조 원가량의 시가총액을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현대차의 시가총액 8조 원가량이기 때문에 2028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많게는 뭐 한 50%가량 뭐 상승할 수도 있는 거고 이쪽으로 봤을 때요. 그다음 조금 더 공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2배 조금 안 되게 한 90%가량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현대모비스의 2028년 가치를 보면은 액추에이터 가치가 약 5조 원 플러스 알파, 지분 가치가 약 8에서 12조 원, 공장 자동화, 인건비 부분이 이제 6에서 20조 원 가량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의 가치도 많이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런데 현대모비스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모비스의 가치는 사실은 이제 현대차 그룹의 순환출자에 조금 있어요. 그러면 이 순환출자를 끊기 위해서는 이 현대모비스의 지분 가치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정의선 회장 쪽에서는 현대모비스의 가격이 오르면 사실은 안 되는 거고 하지만 기업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기준 말고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점도 함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투자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거는 28년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든지 이런 로봇 산업이 사실은 28년, 29년, 30년 이때쯤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이에요. 그러면 지금 오늘 계산을 했을 때 아까 현대차 기준으로 했을 때 50%에서 약 90%의 상승 여력이 있는 거죠. 28년도까지. 근데 지금 현재 지금은 몇 년도예요? 지금은 28년도가 아니라 26년도잖아요. 그러면 요 시간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요 시간을 본인이 어떻게 견딜 건지 아니면 이 사이에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좋은지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은 조금 미리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는 장기 투자를 해야겠다 싶으시면은 2028년 이후까지 기다리신다면은 아무래도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아까 아틀라스를 저희가 오늘 계산한 거는 3만 대 기준이잖아요. 자, 근데 지금 우리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수백만 대씩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양산 속도가 3만 대에서 30만 대 혹은 100만 대 이렇게 늘었을 때 기업 가치가 얼만큼 수직적으로 상승을 하는지. 자, 그리고 고객이 현대차 그룹 내부에 있는 고객 말고 외부에 있는 고객에게도 전달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 원가하고 마진이 사실은 이 원가 부분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마진은 조금 더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시간 터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 코스피 시장이 만약에 우리 상반기 때처럼 상승하는 추세다. 그럼 이제 현대차도 더불어서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가 6월, 7월 조정을 겪었던 것처럼 덮는다면은 현대차도 조금 시간 터울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오늘은 2026년 8월 18일이기 때문에 아직도 3만 대 양상까지도 약 2년의 시간이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 로봇의 가치가 온전히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의 시간이 더 필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자, 지금 우리가 코스피가 6월, 7월 하락하는 구간에서 이렇게 현대차도 같이 하락을 하고 있죠. 자, 그 이후에 이제 뭐 이렇게 상승을 하려다가 지금 오늘은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또 한번 이제 분위기가 좋아져서 요때처럼 상승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때는 뭘 해야 돼요? 절을 해야 된다. 절을 해야 되고 만약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지금 이제 현대 쪽에서 전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IPO 진행을 하기도 조금 수월해졌어요. 그럼 이렇게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IPO를 했어요. IPO를 해서 현대차 주가도 만약에 올랐어. 그러면은 이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도 어느 정도는 익절을 해야 된다. 그럼 익절을 하고 끝이냐? 그게 아니라 이렇게 기대감으로 오르는 주식은 무조건 이렇게 다시 떨어지게 돼요. 지금 여기 요 구간처럼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익절을 하고요. 다시 기다렸다가 요 아래에서 다시 사고요. 다시 채우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계산을 했을 때 2028년도 가격이 대략 보수적으로 봤을 때 여기 60만 원 선 그리고 공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80만 원, 90만 원 선까지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거죠. 자, 요런 수치를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투자를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게 뭐 현대차 로봇 팔아서 좋아진다, 로봇 기업 된다, 현대모비스 액추에이터 팔아서 좋은 기업 된다, 오를 거다. 그냥 보통 다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뭐 현대차, 현대모비스, 보스턴 다이내믹스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언제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게 대략적인 감이 있어야 내가 투자를 할 때 지금 팔고 나가야
나가서 아래에서 다시 잡아야 될 때인지 아니면 지금 매집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 조금 기다려야 되는 시간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쪼록 오늘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사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가치는 제가 반소다기 시장 판가로 100조에서 200조가량으로만 나와 있어서 사실 어느 부분에 관심을 두고 투자를 해야 되고 살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제 뭐 앞으로 차근차근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요.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 한번 해주시고요. 이 멤버십에서는 방금 오늘처럼 기업을 한번 그리고 멤버십에서는 기업을 이렇게 현대차 오늘 분석해 드린 것처럼 적정 가치를 찾아서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은지, 지금이 저점인지 고점인지,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기업의 펀더멘털이 조금 잘 되어 있는 기업 위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